주식명가 2부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또 5월의 마지막 정리와 또 6월의 시작을 함께할 한 주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 세우고 있으신가요? 두 위원님과 함께 계획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통통 튀는 수익률에 대한 그 비밀 오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대응 전략에 있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문자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노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모두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설명드릴게요. 더불어서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두 위원님께서 진짜 여러분 계획 있어서 최적의 솔루션 함께 고민해 주시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너튜브 통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잠시 후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훑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는 어떤 위원님들과 함께 할까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명가 머니투데이 방송 두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인원 위원, 이달의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한껏 더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옷깃이 좀 가벼워지시기도 했는데 이제부터 더운 이 날에 발맞춰서 뜨거운 계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좀 다시 천장인가? 다시 좀 내려오는 건가? 이거에 대한 막연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위원님과 같은 전문가님의 진단이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상반기 마무리 전략 하나씩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인원 위원님. 네, 위원님은 사실 1월부터 매매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장, 그때마다 그쵸? 재료가 잘 나왔었던 시장을 지나오셨을 텐데 네. 이제 상반기 마무리 잘 하려면 반도체도 떠올랐고 이제 네. 이거를 잡느냐 아니면 다른 쪽을 잡느냐 이 고민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알려진 악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일단 미국의 디폴트 우려감. 이거 자체가 사실상 아마 별것도 없이 지나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될 것이고 하다못해 자신이 지금 현재 임기 내에는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디폴트 우려에 대한 것이 사실상 임기가 끝나거나 또는 막말로 정말 트럼프 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차기 대통령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그때 가서 터지길 아마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악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디폴트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하지만은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려할 필요가 있다. 월가에서도 상당히 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유는 간단하게도 양적 완화,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빚잔치로 진행되어 왔었고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을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왔는데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제대로 납부를 하지 못하니까 소위 우리 일반적인 개인이라든지 어떤 개인들의 어떤 금융 관계에서 이제 보게 된다라면 사실상 거의 연체 사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들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종합주가지수는 2,600포인트를 넘어서는 시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이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한 서너 번 정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2,600 언저리에서는 사실상 시장이 거래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몇몇 개의 어떤 주도주 또는 급등주 또는 상한가에 임박한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100억에서 한 500억, 좀 많이 터지면은 한 1,000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할 뿐이지 뭐 그 외에는 대다수가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내가 그래도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시장 그 전체적인 어떤 거래 대금 순위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이런 코스피 200 구성 종목군들을 제외한 그런 종목군들 한 10개 정도 내에서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보통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거나 어쩌면 이제 상승 추세 어떤 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승 추세 구간 내에서의 어떤 눌림이라든지 조정 구간, 주가라는 것이 매번 끝없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절선을 마이너스 1, 2% 아주 짧게 잡고 진입해보는 전략도 좋겠고요. 자, 그 와중에서도 몇몇 가지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제 루닛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일하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 테마라고 엮여 있는 수많은 종목이 있지만 사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실체가 있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MDS테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테슬라라는 그래픽 카드를 유통하는 건데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MDS테크는 전혀 관련성이 없죠. 그 외 몇몇 종목군들은 뭐 사실상 우리가 ARS 서비스라고 하죠. 뭐 전화를 했을 때 1번 누르면 무슨 서비스, 2번 누르면 무슨 서비스, 이런 자동응답 서비스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루닛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앞으로 향후 전망이라든지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은 별로 좋지 않지만 지금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은 전형적인 추세 추종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예시 종목으로서 SY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상 체결 수량을 보셔야 돼요. 즉 전일 시간 외에서 어느 정도 갭상승세를 보여줬거나 당일 동시호가의 갭상승세를 좀 보여준다. 그런데 전일 종가 때보다 예상 체결 수량이 더 많다. 즉 어제 3시 19분에 거래량이 한 20만 주 터졌어. 근데 그 다음날 동시효과 예상 체결 수량이 한 50만 주고 갭은 한 7% 뛰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관중이 좀 모아두시고 장 초반 3분, 5분 내에는 짧게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떠한지, 전일 고점 또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시세가 좀 빨리 꺾이는 경향이 있는지라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1%든 5%든 10%든 20%든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요. 오후장 접어들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의 예시로 피델릭스를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오후장에 재료가 좀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좀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 오후장까지, 오전에 수익이 안 나신 분은 오후장까지 불이 나게 그냥 계속 종목 돌려보시고 뭐 전일 대비 등락률, 실시간 급등 뭐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시면서 막 추격 매수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결정적으로는 1파가 발생한 이후에 당일 오전장의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물론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 재료와 최소 거래대금 최소 100억 원 이상은 발생을 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적절하게 매수와 매도를 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중에 급작스럽게 어떤 뉴스가 나와서 급등하는 종목군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 뭐 VI 진입을 하셔가지고 VI가 뭐 14%인데 갑자기 VI 끝나기 직전 뭐 마이너스 4%, 5% 동시호가 개파락 마감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거래대금과 재료까지 체크하시면서 당분간 지금 현재 2,600포인트 언저리 이 시장을 좀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씩 시나리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때그때 재료에 참 잘 간파해서 종목 공략하시는 편인데요. 상반기 마무리까지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 금요일 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이걸 좀 살펴보면요. 그리고 또 근원 PC를 보시면 전년 대비 4.7%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전달보다 상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지출도 보시면 전달 대비 0.8%로 시장 컨센서스를 2배 정도 상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모든 매크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를 보시면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될 확률이 60%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추가 긴축 우려에 따라서 단기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평소 같으면 이러한 그 매크로 지표에 시장이 짓눌렸어야 정상이지만, 지금은 보시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상당히 폭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고점인 13,000포인트 턱밑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S&P 500 같은 경우에 연중 최고점 갱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그 나스닥의 폭등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내일 시장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에 설레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지난 18일 발표된 소매 판매를 보시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굳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달러트리라든지 코스트코와 같은 미국의 그 소매 기업들의 그 대표적인 그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시면 상당히 부진하게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현재 빅테크들의 돌풍에 가려져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바로 그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은행들을 보시면 모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듀레이션 미스매치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 압력에 의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또 고금리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 경제나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최근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파티를 즐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파티는 즐기되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 포트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 좀 더 유효한 시장으로 변동성주의는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좁혀서요. 섹터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논 의원님, 네. 지금 솔직히 어디 쪽 보세요? 저는 진짜로 반도체만 봅니다, 요즘은. 반도체만 봐요? 네. 오, 그러니까 어쩔 수가 답 없는 나왔네요. 게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내일 갑자기 반도체에서 2차 전지 가잖아요. 그럼 저는 2차 전지만 봅니다. 시장이 정해주는 것에 있다. 그 다음날 만약에 예. 태양광으로 가면 태양광만 봅니다. 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태양광이 왜 안 가지? 태양광이 떨어지네? 시장이 이상하네? 아니요, 그걸 인정 못하는 그 당사자가 좀 이상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찌 보면 유연한 거고요. 어찌 보면 예. 줏대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돈 되는 쪽으로 항상 시선을 옮깁니다. 예. 시장 이즈 대자연이다. 네. 네, 정말 아프리카 정말 세렝게티 같죠? 예. 일단 주말 사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반도체 섹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뉴스 정말 많이 났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섹터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웬만한 경제 신문사마다 이제 거의 컬럼이라든지 이제 기사 형식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기승전결이 뭐냐면 재고량 감소되고 있고, DDR4에서 DDR5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이며,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 국면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게 거의 대다수의 기사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마이크론 사이의 어떤 D램 반도체 자체가 중국에서 수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DDR4, 자, DDR4가 지금 재고량이 많다, 옛날 거다, 올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갤럭시 폰을 제외하고서 대다수의 모바일에 들어가고 있는 메모리 칩은 DDR4입니다. 특히 애플의 지금 현재 최신형도, 그리고 앞으로 차기 신작 역시 마찬가지로 DDR4가 사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DDR5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큰 클럭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을 100%까지 끌어올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굳이 좋은 거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과도기가 지나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일종의 어떤 노트북, 데스크탑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서서히 DDR5로 확 변화하지 않겠는가,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삼성전자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전에도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7,000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뭐 그 다음 달이든 이탈치만 않으면 자 오늘을 기점으로 지난주를 기점으로 점진적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이 5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즉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는 것은 정말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좀 다르게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철회해 왔었고 어떤 분들은 외부 차입금을 통해서 다시 회사의 어떤 부채 문제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 좀 투자금 받은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적잖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현재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 또는 착공 시점을 계속적으로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측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호황기가 다시 머지않아 도래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만 원만 깨지 않으면은 일단 버티시면 되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10만 원 이탈하면 일단은 일부라도 매도하시고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을 지켜주면은 가져가고 10만 원 못 지키면은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밀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어떤 지지 가격대로서 활용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를 끌고 가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다 보니까요. 지지 가격이 중요할 것이다 강조 주셨고 삼전은 67,000원, SK하이닉스는 10만 원 라인대 꼭 체크해 두시면서 반도체 섹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어떤 섹터 픽 해주고 계실지요? 네, 저는 탄소 중립 관련주들을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 이슈라든지 내지는 뭐 글로벌 기업들의 이러한 투자 이슈로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최근에 나타난 뭐 이러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가스전에 연간 120만 톤의 탄소 포집 관련해서 저장이나 뭐 포집하는 이러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죠. 다음 달 6월 1일부터 진행한다라고 하고 또 여기에 또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슈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이런 대기업 총수가 탄소 중립을 위한 해법으로 정말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임팩트 있는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탄소 중립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맥켄지 리포트를 좀 보시면요. 2030년에 글로벌 그 탄소 시장이 9천조 원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라면 충분히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 정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5일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2023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5년간 90조 원의 재정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또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글로벌 기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도 한 만큼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기업들의 이러한 이슈에 또 버금가게 또 탄소 중립 관련 시장도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탄소 중립 관련 투자금이 뭐 530억 달러인데 이건 2016년에 비하면 8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유럽연합으로 알루미늄이나 철강 같은 것을 수출하게 된다라면 이제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라는 부분, 또한 2026년부터는 탄소 국경세가 부과된다라는 부분,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글로벌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 규제라든지 또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기업들의 이러한 투자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투자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탄소 중립 관련주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최근에 바닥권에서 시세를 강하게 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에어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에어를 보시면 뭐 자동차 조명용 LED를 또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동사 같은 경우엔 정부 주도의 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이 진행되는 이러한 가운데서 부각된 이슈가 뭐냐면요. 탄소 포집 기술을 정부와 상용화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주로서 시세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에코바이오입니다. 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메리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바이오가스 연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매립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또 매립가스를 자원화하는 기업인 만큼 또 최근에 탄소 중립 관련주로 시장에서 그만큼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네 종목 정도 보고 갈게요. 세 번째로 KC 코트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뭐 CSS 탄소 포집 연구 사업과 또 글로벌 시장 그 장악을 위해서 상당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그 에너지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환경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도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크게 탄소 중립 관련주로 테마가 형성될 때마다 시세를 주었던 종목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에코프로 HN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양극재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지만, 또 최근에는 또 탄소 중립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죠.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환경오염 방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에코프로 HN 뭐 이러한 종목까지 총 4종목을 좀 탄소 중립 관련주로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신다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사실 최근 들어서 좀 꿈틀거리면서 재료와 함께 움직임이 나왔던 영역입니다. 추가적으로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특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있어서 관심 영역 확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그리고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너튜브 채팅창까지 모두 활발히 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식명가 우리 두 위원님께 종목 고민 해결의 타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이 됐다라고 해서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자, 네.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기 펄어비스요. 펄어비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49,000원에 20%요. 49,000원에 20%. 시청자님 언제쯤 진입하셨을까요? 좀 됐는데요. 아, 좀 되셨어요? 네네. 오랜 기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좀 그렇다면 수익보다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으셨군요. 오, 좋습니다. 펄어비스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어떤 좋은 포인트들이 있을지 나인원 의원님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니, 힘이 있는데요. 아, 힘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펄어비스는요, 네. 자, 일단은 최근에 도깨비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게임 만드는 회사인 건 아시죠? 예, 예.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뭐 검은 사막이라든지 붉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바일 게임 또는 MMORPG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임들은 원래 장사가 좀 잘 됐어요. 그럭저럭 되다가 이제 중국 쪽에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보복성 조치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일단은 유통사를 텐센트를 끼고 들어가더라도 게임 서비스가 안 되거나 퍼블리싱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텐센트 아니면 이제 중국 쪽 진출 이런 뉴스가 나면은 막 급등하는 이유가 이제 그 때문인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냐? 일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동남아에서도 지금 현재 뭐 붉은 사막, 검은 사막, 또 차기작까지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고 꾸준하게 평이하게 그냥 매출을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작을 좀 내놔야 돼요. 근데 새로운 신작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창 메타버스 테마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히트를 칠 때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또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을 탑 랭크가 되었을 때 일단 펄어비스라는 회사에서 도깨비라는 게임의 트레일러라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즉 게임 플레이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공개했을 때 그 당시 뭐였냐면은 전체 개발 진척도를 100%로 놓고 보게 된다면 한 10% 정도가 진행되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이 발표가 되고 나서 6개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약 한 30%도 채 개발이 진행되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렇다면 보통 게임이 한 작품이 개발을 시작하고 최종 출시까지는 적어도 최소 3년 정도 잡아야 돼요. 근데 전년도가 거의 게임 개발 시작을 시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23년도, 4년도, 5년도, 빠르면 25년도, 늦으면 27년도쯤에 공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펄어비스의 특징적인 하나가 뭐냐면은 한 100억짜리 게임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다가 돈이 안 되겠다 싶거나 가능성이 없거나 개발 진척이 있어서 뭔가 이슈가 생기면 그걸 뒤엎어버립니다. 지금 뭐냐면 펄어비스가 지금 현재 그나마 갖고 있는 모멘텀이 도깨비인데 이 도깨비 프로젝트가 너무 개발 진척 속도가 느려요. 뭐 게임성은 모르겠지만 그래픽 좋고 음악 좋고 또 어린아이들 친구들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실제 출시됐을 때 이게 수익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라면은 앞으로 추가될 어떤 게임 개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프로젝트를 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깨비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이 펄어비스의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만큼의 모멘텀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를 하는 것이고 제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49,000원 선에서 그냥 일단은 매도하시고 아예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시점을 찾아서 좀 비싸게 사시거나 아니면 아예 하방을 놓고 봤을 때 42,000원 전후 가격에서 재매수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내 계좌를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는 좀 능동적인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펄어비스? 네네네. 네, 힘내시고요. 펄어비스 통해서 꼭 원하는 수익 그리고 주식 인생에 있어서도 성투가 늘 이루어지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펄어비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 어떤 예.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오릿 에너지 지오릿 에너지 매수가와 비중은요? 19,500원에 10%예요. 아, 19,500원에 10%면 혹시 시청자님 4월 초중순쯤 예, 그때예요? 예. 아. 손질가를 놓친 것 같아갖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비중은 10%시네요. 자, 바로 예. 이달의 위원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추경 매수하신 건가요? 일제 제가 하문 사갖고 조금 네.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또 샀었어요. 아. 그랬는데 자꾸 유튜브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길래 제가 손질을 안 하고 놔뒀는데 손질가가 너무
그래갖고 추가 매수 하기도 그렇고 손주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은가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 정말 그 주식 초보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손절 라인을 이탈했다.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주식 그 차트나 뭐 주식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그렇진 않은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예. 빠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빠르게 수익 내고 또 빠르게 익절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걸 좋아하시죠. 지금 한번 수익 내고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물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에넌 에너지 그렇죠.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죠. 지오릿 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한 종목인데요. 최근 뭐 리튬 관련주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테마가 형성이 강하게 됐을 때 또 지오릿 에너지죠. 지오릿 에너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지오릿 에너지를 또 매매를 한 번씩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미국 IRA 뭐 혜택 반영이라든지 또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리튬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러한 이슈라든지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가 어디냐면 제가 좀 선을 그어드릴게요. 자, 선을 그어드리면 19,500원 이 자리입니다. 자, 19,500원 보시면 지금 최고점에 지금 매수가가 잡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한 2달 동안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일단은 지금 최근의 저점이죠. 우리가 항상 이 저점 얼마냐면요. 지금 11,500원 라인입니다. 11,500원 라인을 이탈한다라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매도 심리가 출회가 되면서 여기서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11,500원을 이탈하는지 이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다행히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10% 비중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라든지 아니면 전량이라든지 매도를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적어도 이 11,000원 자리를 지켜준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해줄 때 15,000원 정도 라인을 1차적인 저항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좋을 자리다라고 보여지는데 11,000원 이탈 유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예, 지금 또 중요한 구간에서 연락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성투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지오릿 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함 바로 좀 열어볼게요. 또 많이 문자 주셨을 텐데요. 오, 나인원 위원님이라고 아주 그냥 콕 집어주셨습니다. HLB 제약 14,500원 30%인데 지금 종가 15,360원입니다. 네. 오,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HLB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주식을 건 20년 정도 했는데 오래되셨네요. 예, HLB 계열사를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그냥 저랑 안 맞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오래 하다 보면. 이 주식이라는 게 저랑 안 맞는 게 있어요. 저도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잘 안 맞아요. 오.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삼성중공업도 비중이 크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유상증자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 대형주로 하한가를 처음 맞아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암노라 이렇게. 근데 HLB도 저도 약간 그런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뭔가 주가의 흐름을 저는 호가처럼 좀 많이 보는데 아마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덥석 물면 고점일 확률이 좀 매우 높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HLB에 관심이 없어도 귀에 정말 인이 박힐 맞아요. 정도 많이 되는 게 네. 리보세라닙이죠. 자, 리보세라닙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간암이라든지 위암 쪽에 뭐 작용하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을 딱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CDMO, 뭐 CMO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즉 어쨌든 간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전 세계 글로벌 탑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 특히 신약을 개발했다고 하는 회사들이 한결같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왜? 중국 가면은 정말 우리가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일단은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시판이 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 보통 임상이라는 것을 임상 1상, 2상, 3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FDA 임상 1상, 2상, 3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용으로 치게 된다라면 작게는 1,000억 원, 많게는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왜? 자, 1상에서 보통 100억 들어가면요. 2상에서 500억 들어갑니다. 3상에서는 한 2,000억, 3,000억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별 코스닥 기업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쳐내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 임상 성공하면은 자, 외부의 언론에 어떻게 나오냐면 글로벌 임상 1상 성공 또는 글로벌 임상 2상 성공 또는 더 나아가서 조만간 시판이 될 것이다. 어디서? 중국에서.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라는 거 해가지고 좀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줄기세포 주사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보니까 중국 가서 많이 맞고들 오셨었어요. 그때도 중국에서는 그게 됐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지금 HLB 제약 같은 경우 리버세라님 뉴스 하나만으로 지금 거의 5년 가까이를 지금 거의 사고를 우리듯이 우리고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도 어느 정도 임상 2상, 3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 늘 제약사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준비 중이다. 또 미국 FDA 임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몇 개월 단위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잘 거래를 안 해요. 그 중에서도 HLB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의 흐름이 나거나 상한가를 갖지 않는 이상은 잘 거래하지 않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단가가 지금 현재 14,500원, 뭐 약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종목은 사실상 머니게임입니다. 머니게임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또 뉴스 나오면 갑자기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리보세라닙이 위암을 치료하고 뭐 간암을 치료하고 이런 생각은 그냥 정말 판타지 소설 같은 거니까 뒤로 밀어두고 돈이 들어올 때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챙길 것인가. 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상방을 놓고 봤을 때 17,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내가 물량을 그냥 끌고 가시고 17,000원 돌파 못하면은 일단 내가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15,000원 못 지켜주면은 일단 내가 14,500원 평단가니까 일단은 매수가선 또는 매수가보다 뭐 한두 호가 위에서 좀 매도하시고 좀 싸게 산다라면 하방으로 12,000원 전후 가격에서 다시 재매수하셔가지고 좀 보유해 보시는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증거금 100%짜리 종목을 이틀 이상, 3일 이상 보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상패 당하겠어, 설마 내가 거래 정지 당하겠어, 딱 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증백 종목이라든지 관리 종목 또는 스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 치고 빠지시는 걸로 하시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피크픽 전망을 내세우면서 장기 보유는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HLB 제약 관련해서 문의 주셨고 사실 이 종목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들보다는 확실한 트레이딩 관점 하에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언급 주셨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자함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심플한데 비중이 좀 있으시네요. 50% 비중에 38,500원.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뭐 워낙 최근 들어서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뉴로메카는. 근데 사실 지금 손실을 조금 보고 계셔가지고요. 네, 뭐 뉴로메카는 최근에 로봇주로서 상당히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고 또 로봇 관련 좀 매매하신 분들은 뉴로메카를 한 번쯤 매매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종목이죠. 뭐 협동 로봇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포스코와 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 이러한 그 MOU를 체결을 했다. 협동 로봇 솔루션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시중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 아직도 주가는 뭐 그렇게 아직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피자 조리 자동화 시스템을 또 MOU를 체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이슈가 많은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뉴로메카는 신규 상장 이후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고 강한 상승 흐름을 주고 난 다음에 최근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흐름
흐름 나빠 보이지 않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50% 비중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사실 제가 아까 파티는 즐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50% 비중을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료메카 기업 자체나 앞으로 주가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짧게 손절가를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게 좋아요. 33,000원 라인 이탈한다라면 50%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등을 준다라면 저는 4만 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 유효하고 이 4만 원을 돌파를 한다라면 5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33,000원 이탈할 때는 비중 축소하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8,500원에 지입하셔서 현재 유료메카 고민되는 구간이지만 흐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잠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고 우리는 두 위원님의 공략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략주 공개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나인원 위원님의 종목 선물부터 받아볼 텐데요. 아까 전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반도체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반도체를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미래를 봐야죠. 자, 미래 반도체입니다. 네. 네.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웃으시죠? 재미있는데요? 아재 개그. 제주도, 서울도 아닌 미래. 자, 재미없네요. 네.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미래 반도체고요.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삼성전자 되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잘 내고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가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을 큰 돈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시장에서는 다양한 호재가 또 이야기가 긍정적인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좀 호전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는 D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다른 말로는 로직 칩이라고도 부르고 비메모리라고도 부르죠. 근데 통상적으로 원래 정상적인 용어는 로직 칩이 맞습니다. 그러면 D램과 로직 칩을 생산을 하는데 이것을 유통하는 회사가 어디냐? 즉 내가 삼성전자 메모리 사고 싶다. 지금 용산 전자장가 가서 딱 사고 싶다 하면 그 유통사가 어디냐? 바로 미래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장에서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시스템 반도체가 로직 칩이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갖고 올까? 자, 미래 반도체입니다. 즉 미래 반도체가 지금 현재 100억을 벌면은 100억에 대한 총 매출액이 100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 1000억 중에 거의 990억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유통함으로써 발생시키는 그러한 매출입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호재 또는 주가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 미래반도체 오히려 상한가를 갔었죠.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께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려서 수익을 상한가를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자, 그 이후 다시 한번 재추천드리는 이유는 자, 그날 이후로 지난 5월 19일 상한가 간 이후로 오늘까지 약 한 5천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라고 할 수 있는 5월 19일 날 상한가 가격도 지켜주고 있고 이 자리를 순간적으로 이탈한다 할지라도 이내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캔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단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라든지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보시면서 수익을 좀 걷어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내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27,500원 가격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손절가는 25,500원 또는 25,500원 선까지 오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하셔도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3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보며 미래 반도체 제시해 주셨고 제 기준 너무 재밌습니다. 네. 목표가 37,500원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의 달달한 종목 선물 공개됩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KC 그린 홀딩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뭐 제가 탄소 중립 관련주를 말씀드린 만큼 그 중에서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KC 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 오염 방지 플랜트라든지 환경 서비스라든지 신재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정부의 탄소 포집 저장 그 실증 사업의 그 수혜주로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종속회사로 우리가 KC 코트렐 굉장히 단기적인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이러한 종목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뭐 90조 원 저탄소 이러한 신산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KC 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에어라든지 뭐 KC 코트렐과 같은 단기적인 급등을 한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음봉을 그려내면서 좀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특집 방송이니만큼 좀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을 하신다라면 좀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손절가 3,500원 드리겠고 지금 내일 시가부터 한 4,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뭐 5,200원 최근의 고점이죠. 최근의 고점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수익 좀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KC 그린 홀딩스 최근에 또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5,200원 바라보면서 진입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챙겨봤습니다. 자, 더불어서 잠시 후에는 무료 공개 방송 또한 펼쳐집니다. 두 위원님 또 한 분 한 분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나인원 위원님. 네. 시장이 전해주는 대로 네. 대자연의 섭리에 맞게 우리가 수익을 챙기자. 네, 일단 세렝게티의 섭리에 맞게. 예. 일단은 시장도 그렇고 지금 뭐 방송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당 비중 5%, 10% 해가지고 종목 10개, 20개, 30개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딱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주식하시면 그냥 잔재미만 보시고요. 절대 큰 돈 못 보시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원금 이상의 뭐 어떤 수익을 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실 겁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종목당 비중 5%, 10%. 여러분들 투자금 5천만 원 정도 평균치로 잡고 했을 때 5%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상한가 한번 먹으면은 얼마입니까? 대충 한 30만 원, 50만 원 되나요? 자, 일단은 그 정도 수익금인데 뭐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이상의 수익금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 실제 사례와 그리고 그 방법과 그 결과까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자,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는 부분. 자, 그리고 더불어서 과연 어떤 매매 스타일이 또 나에게 맞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판단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나인원 위원님의 이야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달달한 수익 주고 계시는 이달의 위원님께서도 무료 공개 방송 지금 앞두고 계십니다. 위원님,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 하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착착착 차곡차곡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연휴 특별 무방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죠. 단기적으로 착착착착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반도체를 비롯해서 굉장히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었죠. 제가 오늘 뭐 탄소 중립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탄소 중립 관련주 가운데서도 가장 대장으로 좀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 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도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거나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지만 아직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법이라든지 또 대응 방법들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무방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여러분 모두 놀러갈 준비 되셨을까요? 자, 오늘 쉬어서 수익 챙길 수 있었는데 못 챙겼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자, 우리 내일부터 제대로 더 챙겨가면 됩니다. 두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의 사진 보이시죠? 그 옆에 방송 중 버튼 깜빡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달의 위원님의 사진 옆에도 방송 중 버튼이 현재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위원님의
사진 찾으셔서 방송 중 버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바로 입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함께 참여하셔서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2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내일부터 또 이번 주 매매가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 반드시 성투하시길 저희 모두 응원드리면서요. 머니투데이 방송 꾸준히 여러분의 수익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